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고 없이 여러분들한테 강편본 상한론 조문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방법에서 글을 쓰면서 이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제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은 글자 꼴에 대한 것들 통일. 왜냐면은 초기에 제가 글을 썼던 것과 중간에 또 수정한 것과 마지막으로 전자 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글자에 대한 글자 꼴 크기에 대해서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 현토의 글자에 대해서 통일을 시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면서 그전 얼마 전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버전이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마지막에 수정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뭐랄까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자, 몇 번 조문이냐면은 106번 조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 강평본 상한론이 한 조문이 중국에서 나온 그 상한론 수책에서 보면은 398개의 조문, 거의 40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200여 조문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참고만 해도 왜냐하면 그것이 정문이 아니고 그 주석에 해당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 같은 경우는 106번 이 조문은 상한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글 쓸 때는 남의 글을 좀 무시하고 제 글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쓴 반면에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지금은 그 뭐랄까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의존근감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의존근감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또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 해석이 변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따지고 들려고 들면은 쉬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태양병이 아이고,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를 켰더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오히려 중간에 녹화가 또 중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중지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만은 자, 태양병 불에 열결발광.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죠. 열결발광. 상한론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열이 방광에 뭉쳤다. 근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날뛴다. 그리고 혈분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출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강평본에서는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출혈을 하게 되면 하혈을 하게 되면 병증이 낫는다. 이게 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 외증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 외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건 뭐죠? 태양병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직 공격하면 안 된다. 너무 빠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표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마땅히 먼저 외를 풀어야 돼. 이런 조문은 여러분 우리가 대함융탕 조문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외증이 여기에서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범죄 우리가 글을 보는 건 뭐죠? 그 경찰이 범인을 잡아내는 거 단서를 통해 가지고 단서는 어디 있다 그랬죠? 현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글을 통하는데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조문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웬만한 글은 조문에 다 있다는 거. 자, 외증이
풀리는 것이 마치고 나서 이랬잖아요. 외증이 풀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글자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단지 소복이 급결한 경우는 이에 가히 공격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이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상은 여전히 이런 뜻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일종의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허사죠. 크게 보면 이런 거는 전부 다 허사라고 합니다. 허사인데 허사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명문이 되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사는 적재적소와의 글을 써야 돼요. 이거 참 멋진 글이에요. 이에 내가 공진이 이에 가히 공격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는 한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여전히, 오히려 이런 뜻. 이럴 땐 도액승기탕으로 사용해라. 자,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는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강의했을 때 태양병 불해해 이랬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열이 방광에 맺히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뭐 하면 열이 방광에 뭉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요런 하야 이렇게 되면 이 하면은 뭐죠? 가정법이죠. 가정법. 자,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열결 방광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병리적인 개념이죠. 이게 병인이잖아요. 병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이죠. 추측이죠. 그런데 열이 방광에 뭉치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의 최인선 교수님도 뭐라 그러면 방광은 실제적인 방광이 아니다. 이거는 하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그게 맞는 얘기죠. 방광에 뭉쳤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렇게 방광에 뭉쳤다라고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버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방광은 실제 장기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글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그 사람이 미쳐서 날뛰거든.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런데 자, 그 사람이 미쳐서 날뛴 것 같이 되거든. 혈자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혈분이 아래로 배출이 되니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뭐뭐 하니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미쳐서 날뛰는데 혈분이 저절로 출혈을 배출하게 되니 이러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 도액승기탕이 1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이거 또 왜 이러냐. 아유,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때. 참.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을 또 잘못 건드렸는지. 자, 이 도액승기탕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저절로 된다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병세의 관점에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론 조문을 한 조문을 놓고 하루 종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임상에 처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중에 뭐든지 글이 익숙해지면은 임상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는데 열이 하복부, 방광에 가서 뭉치게 되면, 뭉쳐서 이렇게 해도 물론 됩니다. 뭉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미쳐서 날뛰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쳐서 날뛰게 되는 것은 다 어열에 관한 증상이냐? 아니죠. 열에 의해서라든가 여러분 그 오랜 동안 그 변비 성향이 있어가지고 조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안절부절한다든가 어쩔 줄 모르는 것, 그런 게 전부 다 광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출혈을 시키는 게, 하혈을 시키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상한론 전체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존건강에 나와 있는 여러 주석가들, 당대에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배울 점은 또 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완전히 바꿨어요. 자, 원래 이제 교정에서는 태양병이 풀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미친 사람과 같다. 그런데 번조하면서 여러분 여기서도 여강과 번조는 어떤 관계죠? 인과관계가 있죠, 여러분. 제가 증상은 항상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우리가 억지로 이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 급결한 경우는 도액승기탕으로 치료했더니 하혈을 하고 났더니 치료가 되었더라.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경험적으로 경험론이죠. 경험론이죠. 원래 글은 이렇게 간단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전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열결방광이라는 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평본 상한론에서는 열결방광이라는 말을, 열결방광을 정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추리죠, 여러분. 병인은 무조건 다 추리라 그랬죠. 이게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병인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도 우리가 고민한 것과 똑같이 고민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갖다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찬입이라는, 몰래 집어넣었다. 또는 위탁했다.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에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이 공부를,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했는지, 그 많은 증상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증상과 이와 같은 증상을 출연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일종의 뭐죠, 여러분? 병정에 해당되죠. 기인여광 또는 번조. 이게 병정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병근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쓴 글입니다, 이게. 자, 이 조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124번 조문 가운데 유명한 이게 정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 수경하야 어열제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 보면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거는 뭐죠, 여러분? 태양병의 열이 태양경을 따라서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요즘의 말로 하면은 병리적인 병리다. 열결방광은 병인이라 그러면 요거는 어열제리라 그래서 요거는 뭐죠, 여러분? 요즘의 말로 하면 병인이죠. 병의 원인이죠. 요거는 뭐죠? 태양이 수경하야 어열제리.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요즘 말하면 병리 개념이죠. 자, 왜 이 124번 가운데에 태양수경 어열질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와 같은 것이 정문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예. 강평본에는 이것을 주석으로 처리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상한론 공부할 때 중국에서 발간된 송본에는 이거 다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손을 못 댔어요. 예, 난리 납니다. 예, 지금도 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는 여러분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제 요번에 바뀐 제 해석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예, 차야엔 열결 방광이라 하고 어떤 것을 인용할 때는 이렇게 뭐뭐라고 하고 예. 그리고 저 조문 124조문에는 열이 하초에 있다라고 하니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썼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예, 말입니다. 이거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 예. 우리가 사서상경 공부하고 서전을 공부할 때 어떨 때는 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애라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예. 그런 말들이 비록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공자가 말했고 맹자가 말했고 누가 말했던지 간에 또 현대인들이 말했던지 간에 그 말의 그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결 방광이나 열절 하체, 하초 또는 다른 식으로도 말하기도 열제리 이런 말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표현법이 달랐을 뿐이지. 자,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열이 방광에 뭉쳤다, 맺혀 있다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다. 예, 이게 바로 태양 수경하야 어열제리다. 예, 이게 124번의 조문을 서로 연동적으로 우리가 같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 틀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 왜?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정문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이 조문을, 이 의안을 볼 것 같으면, 이 태양 수경이라고 하는 말, 예. 이런 열결 방광이라는 말, 이 의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병증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즉기역 뭐뭐에 있어서 이랬어요. 병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 좋기 요 뒤에 또 징자가 빠졌는데 어떠한 증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나 이렇게 말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추리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실로 중경의 필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예, 이거는 제가 뭐 항상 뭐 주장하는 얘기지만 이 말이 열결방광이라든가 태양수경 이런 말들이 옳고 그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 추론입니다. 추론. 누군가의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우리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의 한계점입니다. 예. 자,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까? 해석에 있어서. 예. 조문에 왜 이와 같은 용어들이 나타났을까? 딱 하나입니다. 육경 변증에 의해서 병증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이미 정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하나의 이렇게 단순히 분류의 이름이 아니라 조직의 이름이라는 거. 태양 경락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여기에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명분에 의한 해석이다. 명분. 예. 이름에 따라서 해석한 거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런 말을 또 제가 쓸 때는 불행하다. 예. 제 의사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때는 씁니다. 이럴 때 이런 것도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예. 불행하게도 이가 같은 의안이 열제 하초라든가 뭐 열결 방광이라든가 뭐 태양 수경 이런 의안들이 조문에 보이기 때문에 조문에 있기 때문에 정문과 같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주예가들은 대부분이 다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열이 사열 태양병의 그 표사의 열이 방광경을 따라서 결국 방광의 부로 들어갔다. 이거 지극히 지금까지 기존의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당연시 여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걸 당연시 여기는 이거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 과정에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도 쓰죠. 심지어라는 말, 심지어 그대로 씁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부연해 가지고 열사가 침입해서 우리 인체에 침입해서 기분을 범하게 되면은 기화가 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말도 참 기화라는 말 중요하죠. 기화라는 용어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의학에서 이게 아마 영충과 이 방광에 대해서 그 기가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열이 혈분으로 침범하게 되면은 혈이 뭉쳐져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쇠뇌되었다는 것. 저는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제 글만 제 관점에서 썼다고 한다면 요번 버전에서는 그 금계율학에 나타난 기존의 사고방식의 문제점, 우리 한의학을 여전히 지배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글이 조금 길어졌어요. 제 글도. 자, 이와 같은 해석이 그것이 비록 명변한 것 같으나 분명하게 구별했다. 분류 이렇게 변호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명변. 이게 중용에서 나왔던 용어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명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류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기분을 범하고 혈분을 범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런 무지라는 말도 미지유야. 맹자에서는 미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했지만 이렇게 이거는 약간 절대 부정해버린 거죠. 이런 말 제가 막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창자에 보면 나와요. 천하무지나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혈분을 범하고 기분을 범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 여기도 보면은 뭐뭐도 없다. 이런 경우도 없고 이런 경우도 없다. 이것이 막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치기자는 기를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기에 있지 않고 기소에 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에 작용하는 곳에 있다. 이 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도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심이라고 하지 않고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마음의 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기하고 기소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석에서 그런 기소가 뭐냐? 바로 열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혈분이라든가 또는 시분 또는 소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안이 열결방광이라든가 열제하초라든가 이런 의안이 유래된 이유를 힐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참보, 위탁에 있는 말들을 조문에 그 인용되어진 거 추리죠, 일종의 추리를 그대로 다 믿게 되면 이것도 뭐 제가 뭐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전도망상에 빠지지 않을 사람 있지 않다. 여러분 전도망상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 전도망상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저기서 나왔죠. 그 불교에서 그 반야신경에서 원리 전도 망상이라는 원리 전도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 전도 망상이 핵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색즉시공이니 공직시색이니 무슨 뭐 오원이 개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전도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전도 망상이었던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용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노출이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20대에서부터 평생에 걸쳐서 혈분, 기분, 기재, 혈재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사실은 욕먹을 각오하고 쓴 겁니다. 그럼 너는 그러면 뭐 깨달았다느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에 의해서 또 전도 망상에 대여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평생 뭐 불가에서도 말하는 공부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뭐냐면 원리 전도 망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도되어 있다는 거.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 의해서. 기분을 범하고, 기분을 범하면 기화가 불행하고, 혈분을 범하면은 혈축이 불행한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 함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글은 도처에 다 함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단련이 된다는 것, 정신이 단련이 된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단련이 되죠, 여러분? 글입니다, 여러분. 글을 통해 가지고 정신이 단련이 돼야 돼요. 이 글을 무시해 가지고 단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조문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다. 이거 제가 뭐 이것도 수십 번 썼던 용어죠. 오직 그 병증으로서 그 병인을 추론한다. 이게 바로 견병지원. 이것도 뭐 정말 제가 견병지원. 이 사고방식. 병증은 뭐죠? 실제 하는 증상.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사실. 병인은 뭐죠? 추리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복 급결은 어혈이 축고한 상인이 이것은 병근에 해당된다. 그 사람이 미쳐 날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어혈이 상충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정에 해당된다. 정말 상한론은요, 증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것도 제가 많이 썼던 거죠. 채용 이론, 채용 이론, 현미무관. 여러분 이거 그 정자의 그 현미, 무관.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그랬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현상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채용 이론, 현미무관, 상한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용에는 내외를 경험한 이치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용에도. 중용이 뭐냐면은 내외를 겸해야 된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주면 안 돼요. 병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경우 방위는 병근에 있고 병정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미쳐서 날뛸 때 미치는 것 같이 보일 때 안절부절할 때 무조건 도액 승기탕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소셔탕도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소셔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뭐죠? 흉욕고만, 왕래 한열, 묵묵부력음식, 신번희구 이런 증상을 갖추어졌을 때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액 승기탕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출혈이 되면서 낫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도액승기탕이 소복급결을 치료하고 이것은 방광의 열을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 요거는 뭐, 예, 의정근감에 나와 있어요. 의정근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방광의 열결을 소통한다, 풀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액승기탕은 소복급결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요것도 여러분 잘못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 사람들의 그 주석을 공부를 할 때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도처에 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중경의 치료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은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재강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106번 조문이 하나의 조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상한론 전체 고법의 그 치료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중경이 열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땀을 내거나 대변을 풀어주거나 또는 하열시키거나 소변을 편하게 보게 함으로써 풀어준다. 이게 바로 해열의 법입니다. 예. 이게 해열법이에요.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열병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토와 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변을 집어넣어서 사법이라고 한 겁니다. 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안, 하조시, 하혈, 이소변 이것이 상한론 고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식. 이게 궁극적인 게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열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 자, 열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열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기소라는 거예요. 이게 기소. 그 기가 어떤 상황에 되어 있는가. 소변 분리게 되면 소변 분리를 치료하는 게 바로 치기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치기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른바 사열이 병독이 배출되는 것을 따라서 풀린다는 뜻이다. 예. 상한론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예. 사열이 치출은 안 써도 됩니다. 병독을 따라서 풀어준다. 그런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병독이 배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 글쓰기가 금계유락에서 나서 제가 이것을 그때 보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계유락을 강의를 하면서 출판을 하면서 상한론을 강의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글을 쓸 때 미진했던 부분 몇 개를 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법의 핵심입니다. 해열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 그 병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한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 수증치질이라는 개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사열이 병독에 배출되는 것을 따라서 풀린다. 땀을 흘려야 될 경우는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해열지제라는 것. 예. 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조혈을 풀기 위하다는 것. 자, 그런데 흉역고만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열이 뭉치게 되면은 한토화법이라든가 이소변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반표발리증이죠. 이럴 때는 소시오탕증으로 화해법이라는 거. 예. 이게 바로 화법이라는 거. 본래 중경의 그 징후의 개념은 간략애교. 이것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간략하지만 요체를 아우르고 있다. 상한론이 한마디로 뭐냐? 간략애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조문에 있어서 여러분 어혈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검은틱틱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서 익숙해져야 돼요.
환자 보다 보면은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구어혈지대만 아니라 사물탕에다가 도인이라든가 목단피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대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간략애교. 근데 후인들이 내경의 설들을 망령내에 의탁해가지고 이런 말을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썼을 때는요 정말로 욕먹을 각오하고 쓴 거예요. 만약의 경우 제가 한문의 지식이 없이 이렇게 한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썼으면 저 정말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제가 왜 한문을 글을 썼느냐 이런 말을 제가 가끔 숨김없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못 써요. 옛날 대가들에 대해서 대선배들한 그 논리에 대해서 당신들 이런 것은 요즘에 뭐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뜻이죠. 경락, 장부, 위기, 영열, 오해. 상한론 조문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단서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태운병 조문에 가면요 오행의 배속 관계에서 태운병이 되면 황달이 난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다 조작한 글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의 중을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못합니다. 왜? 너무나 상고 정신이 강해가지고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에 본의를 밝히려고 했으나 오히려 번잡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모모뿐만 아니라 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실증을 왜곡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상한론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뭐죠? 간략애교. 간략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간략하면요 여러분 그거 죽은 글입니다. 간략하면서도 사물의 요체를 누르고 있다. 이 애기라고 하는 건 꽉 우리가 사람 꼼짝 못하게 뒷덜미를 잡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애기입니다. 목을 누르는 것. 꼼짝 못합니다. 목을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어떠한 복잡하게 되어 있죠.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머리글을 쓸 때도 여러분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현상을 못 봅니다. 중경이 본 현상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미로에 빠집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 열결 방광 열제 하초가 되면은 증상이 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수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증상에 현혹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현상의 문제점은 출혈을 함으로써 하혈을 시킴으로써 병증이 해소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많은 증상 가운데 중요한 조문 병정과 병근에 해당되는 딱 두 개의 관점 출연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져야지만이 환자를 볼 때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냥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주자가 말하면 서자서 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해석학의 방식이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 현상은 뭐죠, 여러분?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 그러나 해석은 뭐죠? 시대에 따라서 이 현상은 같다. 해석은 뭐죠?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는 통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방법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 일부 약간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자, 일찍이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 원래가 어혈이 어느 정도 잠재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저희가 상투적으로 쓰는 얘기죠.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체형이죠. 이 사람이 본래 어혈이 있는 그 소지가 있는 환자였는데 우연히
외감에 노출이 되면서 잠복해 있던 병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해가지고 어혈이 상충 증상이 노출이 된 것이다. 또는 폭로되은 거다. 폭로라고 하는 것도 드러날 폭입니다. 폭로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노출이 되어졌다. 이 경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경우 하필이면 태양병 사열이 양명경이나 부로 이것도 여러분 고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쓴 거예요. 양명으로 전속되지 않고 직접 태양경의 본부로 직범했는가.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억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해석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가설이니 우리가 좋게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의정근감에 보면요, 이런 조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양명경으로 들어갔다, 아직 양명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그 용어를 통일하기 전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 지금 20대에 한참 이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감에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조문대로 믿었을 때 외감의 사열이 어떤 경우는 폭렬성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급성의 열이 발생이 되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말하는 건 태양병이 불해라고 하는 것은 열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병이 심하면은 그 사람의 그 소위 말해서 어혈을 유도를 만들었겠는가. 폭렬이에요. 그런 게. 어떤 경우는 그 대병이 치료된 이후에 우리 상한론 맨 뒤에 보면 대병 차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한이고 열병이죠. 열병이 치료되고 나서도 잔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혈분이 우리의 정상적인 혈액이 오염이 된다. 열에 의해서. 이거 유명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삐쩍삐쩍 마릅니다. 잔기침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혈이 생길 때. 그냥 열감으로 인해서 진액이 마르고 막 그래서 살이 빠질 때는 여러분 주겹 석호탕 같은 경우 쓰면 됩니다. 이럴 때 그 혈분이 이렇게 손상이 입어가지고 어혈화 돼가지고 마침내 소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왜 소복으로 돌아가느냐? 인체의 구조에 있어서 여러분 이 복부는 모든 병독이 최종적으로 몰리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혈이라는 게 뭐죠? 비생리적인 혈액이잖아요. 생리적인 혈액은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을 다 돌죠. 그런데 비생리적인 혈액은 고이기 때문에 또는 아래로 전부 다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아래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대퇴부상에 예를 들어서 타박상을 입으면 그 어혈이 어디로 내려가죠? 발 밑으로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비생리적인 혈액이기 때문에 혈관에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생리적으로 변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열이 태양경을 따라서 방광의 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이것이 상한론 정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 실제 임상에서는 자 뭐가 중요하느냐, 외감이다 내상이다 이런 거에 구별하지 말고 소복급결이라고 하는 병증이 예를 들어서 잡히면은 얼마든지 도액승기탕으로 치료하면 된다. 자, 설령 우리가 소복을 촉진했는데 급결 지통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번조라든가 발광에 어떠한 조짐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어혈 잠재성으로 보고서 도액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저는 도액승기탕보다는 사물탕을 같이 합방해서 씁니다. 이것은 경방을 활용하는 법이다. 자, 우리가 사물탕을 보혈지제다 또는 윤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어혈제다. 어혈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당귀, 청국만큼 굉장히 좋은 약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세방과 고방을 같이 적절하게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 봤을 때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거무틱틱하고 어떻게 보면 온 전신이 막 이렇게 아픈 것들, 무겁고 아픈 경우는 전부 다 어혈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 자, 만약의 경우 태양병이 풀리지 않아서 풀리지 않았는데 사법 너무 빨리 얘기했으면 혹 양기가 내암하면서 심화 부위가 이로 인해서 굳어지면 이 결용이 된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불해자 상미강공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함융탕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열병일 때는 외를 먼저 치료하고 나서 내를 치료하고 또 반대로 음병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를 먼저 다스리고 온리하고 그러면서 해외하죠. 치료 방법이 옛날 사람도 달랐다는 거. 자, 오룡산 도액승계탕에 요거는 제가 안 썼던 건데 이거 쓸까 초기에 쓸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썼어요. 오룡산에도 여러분 계지가 있고 도액승계탕에도 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룡산을 뭐냐면 표리불회라고 했어요. 표증이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표증이 있어서 계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도액승계탕은 여러분 그럼 표증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나왔죠. 그 외에 여기 해봅니다. 그 표증의 표증의 열이 그 표증의 열이 그 표증의 열이나 수경의 경을 따라가서는 그 태양경에 그 따라서 올라간 열을 풀기보다는 이 계지가 상충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표열이나 그 방광의 열을 치료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그냥 상충을 치료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거 같은 것을 아냐면은 이 조문에 보면 나와 있죠. 외증이 풀렸다. 그 외증이 풀렸기 때문에 외증이 이미 풀리고 났다. 그러면 계지가 필요하지 않죠. 다시 여러분 그 외를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증이 풀렸는데 왜 다시 계지를 씁니까? 그런데 도액승계탕은 무슨 약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처음에 도인, 대황, 계지, 감초, 망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하고 계지만 빼면은 대황, 감초, 망초는 승기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승기탕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지를 같이 합방해서 쓸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는 또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분명히 계지가 들어가 있죠. 표증이 이미 풀렸다 그랬잖아요. 표증이 필요한데 왜 계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들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민하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일종의 뭐 저도 생각 고민 중인데 그래도 한번 예전서도 생각했던 문제고 그래서 이 계지라고 하는 게 반드시 표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표의 열이라든가 태양경의 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열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열이 그 하초에 또는 소복고만 있고 표증이 없는 상태라면은 계지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자신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 강의하는 데 있어서 뭐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떠나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저도 여러분 그 현토 하는 데 있어도 많이 고민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하다니까 또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신은 왜 맨날 자꾸만 바꾸느냐 그러는데 볼 때마다 바뀌는 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분간은 제가
책을 쓸 일도 없고 그러지만 또 노후에 제가 뭐 70대 넘어가 가지고 심심해서 저거 하면은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날지 그것 뭐 제가 장담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발전의 그 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거의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 나가는 거.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장자가 어떤 분인가 제 나라 경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가? 경공은 59년을 살았는데 59년 동안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60년을 살면 59년의 일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아집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뻔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내가 예전에 조금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죠.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옛것에 그냥 움켜져 가지고 옛 사고 방식에 자기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발전해 가는 것을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 최근에 들어서 책을 벌써 상한론 버전만 한 3번. 아직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쓴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거의 8, 90%는 같고 부분적으로 이런 거는 제가 고민했던 거 그래서 조금 많이 쓴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